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공격성의 법칙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현대판 마키아벨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본성을 18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16번째입니다. 16장의 소제목은 상냥한 얼굴 뒤에 적개심을 감지한다입니다. 정말 마음의 MRI를 찍는 것과 같이 굉장한 분석력으로, 천재적인 분석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로버트 그린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로버트 그린의 16장 공격성의 법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부분에 로버트 그린이 적어놓은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표면적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은 너무나 공손하고 교양 있게 보인다. 그러나 가면 뒤에서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좌절을 견디고 있다. 사람들은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과연 천재다운 분석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 마음에 미묘하게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 스펙트럼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좀 크게, 어떤 사람에게는 좀 작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면도칼로 잘라내듯이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세련된 공격자로 시작합니다. 여기 록펠러 얘기를 합니다. 록펠러가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돈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파트너였던 그 동업자를 어떻게 따돌리고 그 많은 부를 움켜잡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련된 공격자는 뭐냐면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굉장히 온유하고, 참을성이 많게 보이는 사람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에너지, 돈에 대한 애착이든 어떤 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애착이든 그걸 보여주지 않고 내면화시키면서 상대로 하여금 들끓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욕심을 내게 만들고,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놔두는 상황,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결국은 쟁취해내는 그런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세련된 공격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열쇠는 뭐냐면 공격성은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이거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의 해결책이 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장애인 것처럼 스펙트럼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어떤 사람은 공격성이 좀 더 강하게, 어떤 사람은 공격성이 좀 더 약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떨 때 공격성이 좀 크게 드러나느냐면 본인의 위치가 불안정할 때, 예를 들면 뭐 생계가 불안하다거나 직장을 잃을 위기에 봉착했다거나 그랬을 때 공격성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동료하고 비교되면서 둘 중에 한 명이 잘려야 된다. 그러면 그 동료에 대해서 공격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뭐 그게 드러나는 외부적인 공격성이던 아니면 내부에서 은근히 그 사람을 깔아내리게 하던 공격성이던 간에 정말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더 공격성이 드러나겠죠.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모든 사람은 조금씩 아니면 크게 모두 다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은요, 인간의 리얼한 그런 드러내기 쉽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 본성을 드러내면서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컨트롤하자라는 목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격성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인간의 공격성은 무력감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거는 여기서 로버트 그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죽잖아요.
근데 동물은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유일하게 동물들 중에서 인간의 생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인간의 어떤 리미티드, 한계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는 상황에서 공격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무력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 공격자가 있는데요. 수동적 공격자는 뭐냐면 드러내지 않고 바깥에서 인식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을 수동적 공격자라고 표현하고요. 세련된 공격자라고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러한 수동적인 공격자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통제된 공격성은 우리 안에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공격성을 통제함으로써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 에너지를 잘 발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버트 그린이 제시하는 세련된 공격자를 대하는 자세 5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의 주된 동기를 파악하라는 거죠. 세련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굉장히 공격해대는 상대의 동기가 무엇인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공격을 받는 사람은 감정이 상해서 같이 분노하거나 대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문제가 나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한 거, 분노하는 거, 아니면 우울해지는 거, 사랑에 빠지는 거,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 있을 텐데 그런 감정에 빠지지 말고 상대의 행동이 뭔가 면밀하게 파악하고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전략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질적인 감정, 내가 생겨나는 실질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공격하는 그 공격자들의 감정이 뭔지, 그리고 의도가 뭔지, 이거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그 공격적인 의도나 그 행동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큰지 작은지,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평가하라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전략과 결과 대응 전략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렇게 평가하라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들만큼 세련되고 교묘해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단 조건이 붙습니다. 방어 차원에서만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험난한, 이렇게 세련되게 공격하는 사람들 틈바구이에 있다 보면 공격받는 사람도 닮아갈 수 있거든요. 예,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공격자를 대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과 유사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단 그런 경우는 방어 차원에서 필요할 때만 하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오히려 이렇게 세련되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을 때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해를 입거나 내 감정이 상하거나 뭐 능력에 저해가 되거나 이렇게 하게 하지 말자. 오히려 자극제가 되게 하고 이걸 통해서 더욱더 공격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인간 본성의 법칙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키우고 오히려 자극제가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수단이 되게 해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열쇠 부분에서는 로버트 그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격성은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다. 아까 윗부분 내용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나나 너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간은 적으나 크나 스펙트럼은 있을 수 있지만 공격성은 모두 가지고 있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MRI를 찍고 있는 로버트 그린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요. 인간의 공격성은 무력감에서 온다고 이 사람은 분석해내고 있는데요.
개인이나 집단에서 인간의 공격성은 무력하고 위태롭다고 느낄 때 드러나거나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한번 예를 들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에서 잘릴 위기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내 자식이 있는데 얘가 내가 벌이를 못해서 굶어 죽을 것 같아.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당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인간은 모두 다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로버트 그린이 물론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인간 본성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도 첫 번째,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거나 정말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거나 그러면 공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공격성을 관찰하는 달인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인간 본성을 공부하는 여러분이나 저는 모든 인간이 심지어 나조차도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떨 때 공격적이 되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을 관찰하는 달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돕고 있고 그렇지만 자신을 방해하거나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악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좀 찌르긴 하는데 다 자기는 착하고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공격적 성향을 인정하고 인류 미래를 위한 함의를 고민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공격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관찰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공격적 성향이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요. 이런 어떤 공격적인 성향, 이걸 에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인류 미래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분석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자. 이런 얘기죠. 이게 인간 본성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공부해 볼게요. 계속. 인간 본성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격적인 에너지를 인간들이 소모하고 있는가 볼까요? 첫 번째는요. 일에 쏟는답니다. 본인의 공격적인 에너지는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 상황에서 커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굶고 있다거나 그랬을 때 공격적인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그 위급 상황을, 위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에 쏟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공격적이 되거나 수동적인 공격적 행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굶는다. 그러면은 막 분노하고 싸우고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퍼붓고 아니면은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가게에 가서 뭔가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묘하게 옆 사람을 꼬드기거나 해가지고 공격해내면서 그거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내면으로 향한답니다. 이걸 내면의 해방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 혐오를 갖는 데네요. 아까 왜 위급한 상황, 위험 상황에서 인간의 공격성이 폭발한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혐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되거나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에 너무 쏟아지는 거거나 공격적이나 수동적 공격적이 되거나 자기 혐오를 갖게 되거나 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그린은 이러한 공격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에너지가 큰데 이 에너지를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으려고만 하지 말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돌려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자, 한번 보죠. 로버트 그린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들은요.
드러내지 않고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세련되게.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대가 뭘 하려는 것인지 최대한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상처 입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6가지 정도의 전략으로 수동적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세련되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수법이 이제 6가지인데 첫 번째가요. 교묘한 우월성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깎아내린다는 거죠, 우리를. 본인이,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세련되게 본인이 우월하고 상대방이 그 아래에 있다는 거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감정 폭발하거나 우스꽝스럽게 감정이 드러나면 본인이 우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폭발한 쪽이 더 낫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펴서 깐죽깐죽 건들고 본인이 우월하고 그 상대방이 낫다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됐을 때 빨리 파악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분노하면 여기서 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교묘한 우월성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동정심 유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심이 많거나 동정심이 많다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수법을 더 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다고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불쌍하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어렵고 이게 잘 안 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진실되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 약점을 얘기하고 뭐 가정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지어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동정심을 발휘해서 막 도와주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을 대변해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게 그걸 이용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하고 또 어떤 게 필요가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또 사정 얘기하고 막 그러고 가서 막 도와주고 해결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정작 본인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거나 본인이 드러나야 되는 곳에 가서는 절대로 불쌍한 척 하지 않고 아주 멋지게 세련되게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면서.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교묘한 우월성과 동정심 유발은 아마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동정심 유발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전략을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되니까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무조건 경계하고 의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누구나 내 아내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런 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걸 깔고 보시면 어, 우리가 상대를 공격하는 공격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존하게 만들기 전략은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보자마자.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고 막 정보도 막 주고 좋은 거 막 사주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게 만들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거나 자기를 완전히 믿게 만든다거나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용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 데리고 간다던가 자기가 이제 막 도와줬으니까 고맙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의존하게 만들기 전략입니다. 의심을 심는 전략 뭐냐면 본인이 굉장히 위하는 척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살짝 찝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한 거 실제로 있을 법도 한 그런 교묘한 얘기를 해서 자존심을 꺾는다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하게 한다거나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본인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게 만드는 전략이죠. 화살 돌리기 전략은 본인이 어떤 잘못한 거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한 것처럼 돌리는 거죠. 예. 그래서 화살 돌리기 전략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자기가 사실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이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돌아서 얘기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능력이긴 해요.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사용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그런 상황에서는 좀 빠져나와야겠죠? 우리가 그 화살을 일부러 찾아가서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고요. 수동적 독재자 전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수동적 독재자 전략은 독재자는 독재자인데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독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나와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로버트 그린은요, 수동적 독재자를 만나면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동적 독재자는 뭐냐면 일이 끊임없이 주면서 이제 본인의 일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하는 어떤 상사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수동적 독재자는 일단 겪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네요. 대부분은 독재자인 경우에는 상사나 어떤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할 가능성이 많대요. 실제로는 일을 시키거나 독재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 다 일하게 만들고 자기 개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가게끔 만드는 게 수동적 독재자 전략. 여기서는 진짜 반격은 그만두고 나와라. 그런 학대를 받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다.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희생당하면서까지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이 감정이 손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런 독재자들 동정심 유발하는 사람 의심 품게 하고 화살을 돌리거나 교묘하게 본인이 우월하다고 얘기하고 의존하게 만들면서 이용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차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통제적 공격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 모든 인간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공격성의 형태가 야망, 집요함, 겁없음, 분노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억누르지 말고 잘 매니지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라는 말이 한글로 번역하면 좀 나쁜, 별로 좋지 않은 용어로 인식될 수 있는데 여기서 통제된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공격적 에너지를 잘 관리해서 건설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도약하는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라는 거고요. 야망, 어린아이들이 야망이 크잖아요. 어른이 되면서 사그라드는데 그 야망을 현실에 접목하되 굉장히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야망을 사그라뜨리지 말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자 이런 얘기고요. 집요함.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정말 집요할 만큼 입에 물고 손으로 들고 있고 잠잘 때도 안고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그게 점점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터무니없이 이기적으로 원하는 거 말고요. 전 인류를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거나 이런 어떤 목표가 있다면 집요하게 이루어내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잘 관리해서 사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겁 없음은 어린아이들은 정말 겁이 없잖아요. 어른이 될수록 현실을 알기 때문에 겁이 있는 건데 그 겁없음을 이용하자는 거죠. 야망, 집요함에 겁없음을 덧붙여서 또 트라이 해보고 그리고 실패하면 또 찌그러져 있다가 또 다시 트라이 하고 집요함이 하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없이 도전하는 그런 게 우리 안에서 필요하다. 우리 안의 공격성을 이런 쪽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분노는 무조건 나쁜 거다 이게 아니고요. 로버트 그린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을 인식하고 그걸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되 그거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리자. 분노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러고 억누르지 말라는 거죠. 면밀하게 분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지 분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 실력이 없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상대가 정말로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가 있는 거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라면, 그래서 분노가 나는 거라면 내가 조절해야겠죠. 그 분노를 다른 쪽으로 하던가, 아, 내가 이럴 때 화가 나니까 차라리 이럴 땐 피해야겠다라든가, 뭐 그 부분의 능력을 키워야겠다라든가, 이렇게 분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악한 사람이 정말 나빠서 내 마음에 동요가 일고 분노가 있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그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조직을 형성할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절하자라고 16장을 마무리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16번째 공격성의 법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거나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